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2일 토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SEC가 테라, 루나 사태와 관련해서 해당 소송을 담당하는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에게 SEC 리플 소송 판결은 잘못됐으며 또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서한을 전달함으로써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SEC가 항소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입니다. 테라 루나 사태는 벌써 약 1년 3개월 정도가 지난 사건입니다. SEC는 올해 2월에서야 증권법 위반으로 테라 폼네스와 그리고 권도영을 기소한 상태인데요. 해당 소송에 대해서 SEC 변호사들은 리플 판결은 잘못된 거니까 판결을 할 때 그 사건을 인용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SEC 변호사들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리플 재판부가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기대치를 인위적으로 구분했다. 하위 테스트의 본래 취지를 부적절하게 변형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직접 수익을 약속해야 한다는 요건을 부적절하게 추가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SEC 변호사들이 해당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 먼저 공유드리겠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수백만 명의 배심원 판결에서 이기고 난 다음 날 상대 변호인이 나에게 와서 항소해서 이기는데 자신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 의뢰인이 30일 이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배심원 판결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제안했더니 최종 합의는 2시간 이후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독자분들은 이분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눈치채셨을 겁니다. 즉 항소 으름장을 통해서 최대한 합의를 조금이라도 좋게 이루어내겠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패소 측의 액션이라는 것이고요. 제레미 호건 변호사 역시 합의와 관련된 미팅을 앞두고 항소 으름장은 SEC가 리플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탄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트위터 사용자는 SEC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 정당성을 찾기 위한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충분히 다들 설득력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에 대해서 이번 리플 판결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중지해야 할 소송들도 분명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쟁점 사항으로 파고들어야 하는 소송들도 있을 겁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디튼 변호사의 경우에는 토레스 판사는 이번 약식 판결에서 약식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토레스 판사가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요소를 많이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SEC가 항소하면 패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플과 SEC가 약식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사실 돌고 돌아 양측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그래서 XRP가 하위 테스트 기준에 의해서 유가증권이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사실 SEC가 하위 테스트라는 무기를 꺼내 들었지만 XRP의 그 무기가 법적인 논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부딪힌 만큼 리플은 오히려 하위 테스트 기준을 꼼꼼히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XRP는 디지털 자산이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개인 거래는 투자 계획이 아니라는 판결을 얻어내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존디튼 변호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할 때 결국 집중해서 본 것은 하위 테스트이고 그런데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서 XRP를 보니까 결국에는 XRP는 유가증권으로 성립이 안 되고 디지털 자산일 뿐이고 또 그 자체로 투자 계약에도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따라서 토레스 판사가 이미 전체적인 검토를 다 끝낸 사항을 가지고 항소를 간다 하더라도 이런 판결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SEC가 루나 테라 사태의 기소의 베이스를 미등록 증권으로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요. 루나 테라 사태의 증권법이 아니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기소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SEC가 해당 민사 소송을 위해서 리플 소송을 악용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SEC가 미등록 증권에 대한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개인을 기소하고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코인베이스에도 적대적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상 법원은 미등록 증권이라는 말은 빼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서 내부자 거래를 한 개인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루나 테라의 유통 과정을 조사해 보니 리플 XRP의 2차 거래 시장의 유통 과정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면 모를까. SEC 현 주소는 과거에도 지금도 법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다양한 케이스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관할권을 고집을 부리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호주 국립은행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암호화폐 XRP를 국경 간 거래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호주 국립은행은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리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XRP를 브리징 통화로서 사용하면서 더 빠르고 저렴하고 투명한 국제 결제를 촉진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리플이 영국 금융당국에 암호화폐 자산 회사로서의 라이센스를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일랜드에는 결제 송금 회사로서의 라이센스를 신청했었는데요. 유럽 내에서 계속해서 사업 확장 작업을 위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럽이 사실 미카 등의 제정을 통해서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를 통해 많은 암호화폐 회사라든가 핀테크 회사에 기회를 주는 데 오픈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라이센스 허가를 받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평들이 있고요. 많은 업계가 승인받는 것이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만약 영국과 아일랜드에서의 라이센스가 완료가 된다면 리플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